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3일 밤 9시 36분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에서는 아주 기막힌 표현이 몇 번 나왔습니다. 좀 코미디 같기도 하고 서로 짜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표현도 있었고, 공통적인 것은 신성한 국군을 야당 협박용으로 동원했다는 겁니다. 마피아 보스가 상대 조직을 치기 위해서 암살자를 동원한 것하고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군을 이런 식으로 협박수단으로 사용하면 됩니까? 신성한 국군입니다. 헌법 5조에 국군의 임무는 국토방위와 국가안보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5조를 위반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군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헌법 5조 위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가지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대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오늘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강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이라며 소추인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군대를 동원하고 무시무시한 포고령을 내리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요인 체포령을 내리고 이런 게 그냥 경고영어로 한번 해본 거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그러면 병정놀이를 했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국군을 정치인 또는 야당 협박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엄이 실패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구속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 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왜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실패했으니까 감옥에 간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이. 그래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알량한 자존심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직도 이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총을 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총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총을 든 무장 집단을 동원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빚어낸다는 것을 몰랐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그동안 군사 파레이드를 오래 하다가 보니까 병정놀이에 익숙해져 가지고 군대 동원을 그냥 뭐 한번 해보는 걸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한 것 아니냐 하는 저의 평소 생각을 굳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또한 이 사람이 실전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므로 이렇게 군대 안 간 대통령을 잘못 모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국방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 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줄 알고, 아니 실패하기 위해서 소수의 병력만 동원하고 부드럽게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실패해 놓으니까 하도 창피하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정도 같으면은 비상계엄령 말고 경비계엄을 했었어야죠. 경비계엄. 비상계엄령보다 약간 낮은 단계가 경비계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위수령도 있었습니다만은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 행위를 한 게 아니다. 국회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좀 기다리다가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엄의 조건은 전쟁이나 사병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경찰력만으로 대응할 수 없을 때 군대를 동원하는 것인데 야당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란 조항은 없습니다. 이런 윤석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을 바꿔가지고 비상계엄, 경비계엄 외에 경고용 계엄을 하나 더 넣어야 되겠습니다. 김 전 장관도 지난 비상계엄이 실패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계엄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정순욱 변호사 질문에 비상계엄을 오래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고 실제 인식 자체가 다수당의 폐악질, 이런 국회 폐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다며 국민께 경종을 충분히 울렸다는 측면에서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경종을 울리려면은 성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종을 울려가지고 야당의 태도가 그 전과 완전히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경종을 잘못 울려가지고 야당이 기세등등해가지고 지금 혁명사령부처럼 활동하고 있고 대통령과 당시 장관은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해가지고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군대를 동원하는 이런 자살적 행동을 했느냐 이거죠. 하여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급주기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급주기용, 아니 대한민국 국군 이 세계적 강군을 야당 급주기용으로 써먹으면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20세기 최고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처럼 건국의 초석이었고 호국의 간성이었고 근대화의 기관차였고 민주화의 울타리고 앞으로 자유통일을 뒷받침할 무력으로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평화적 자유통일을 위한 뒷받침으로서 준비되어 있는 우리 국군입니다. 국가가 부르면은 전쟁으로 또는 전장으로 나아갈 태세를 갖추고 있는 군대를 야당 잡기 위해서, 아니 급주기 위해서 동원되어 가지고 실패하고 지휘관들이 모조리 감옥에 가도록 만든 두 사람,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오늘 한 이야기는 이건 완전히 우리 국군을 당나라 군대 정도로 취급하는 아주 참 치욕스러운 하루였습니다. 군인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전투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약 30만 명입니다. 이 30만 명의 영령들이 오늘은 잠을 못 잘 겁니다. 저런 국군 통수권자, 저런 국방장관으로 해서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오늘은 아마 국군 묘지, 국립현충원이 아마 서늘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4일 오전 9시 32분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김용현 그리고 여러 지휘관들의 공소장 및 장관들의 국회 발언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반대 증언의 방향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계엄이 경고용 또는 국민들에 대한 호소용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증언이었는데 이 앞뒤가 맞지 않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불리한 어제 재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비상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계몽령이라고 한다. 계엄령이 아니라 국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군사조치였다고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이야기는 완전히 국민들을 우롱하고 거기 윤석열의 운명을 쥐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을 비아냥하는 뉘앙스로 들려가지고 이거는 오히려 탄핵을 해야 되겠다. 즉 파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어 가지고 복귀하면은 또 이런 계엄령 아닌 계몽령을 펼 것 아니냐. 비상계엄령을 펴면서 이것은 야당에 대한 경고 또는 국민들에 대한 계몽이니까 또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 뭐 그렇게 되면 계속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현직으로 복귀시킬 것이냐 하는 큰 의문을 하나 던지게 하는, 그래서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과 변호인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어제 심리였다고 저는 봤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나 많다는 글을 쓴 윤석열 대통령과 결정적으로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선관위를 습격한 사건에 대하여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그런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니 김 전 장관은 그것은 대통령 몫이라고 했어요. 아니, 부정선거가 증거가 너무나 많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어디 가고 그런 증거가 없어가서 확인하려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국민들은 이 사건을 계몽령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한 비상계엄이란 뜻인데 이 계몽령이란 말은 두고두고 씹힐 망을 읽게 될 것입니다. 망은. 이날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 본관 내부로 특전사 280명이 들어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하자 장관이 보기에 특전사 인원들이 본관 건물 바깥에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들이 들어갔나라고 물었습니다. 김용현 씨는 280명은 복도든 곳곳에 가 있었다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 본관에 라고 답했습니다. 아주 불리한 증언을 했어요. 윤 대통령이 장관이 구체적으로 병력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고 해도 김 전 장관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과 부합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사이에 사전에 뭐가 좀 협조가 잘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제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은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말하니까 기억난다며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고령을 선포해보았자 실행될 것도 아니니 그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막 그대로 두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도대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걸 뭐 법에 위반되는 것도 있지만은 뭐 어차피 실패할 거니까 어차피 뭐 조기에 군대를 거둘 거니까 그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마나한 계엄을 했다는 것이고 아니면 말고시 계엄을 했다는 것이고 장난 차원의 계엄을 했다는 것이고 이래 되면 이거 사이코 드라마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을 검토하면서 포고령에 왜 전공의를 집어넣느냐고 웃으면서 김 전 장관에게 묻고
어차피 실행될 것 같지 않으니 빼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는 취지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사직한 전공의를 파업 중이라고 거짓말하고 48시간 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웃으면서 할 이야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사이코패스입니까? 아니, 웃으면서 사람 처단하는 포고령을 빼지 않고 그냥 두는 겁니까? 이날 김용현 전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달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수 병력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정언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예비비 확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 보조금, 지원금 차단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했는데 이 쪽지 내용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뭐라고 국회에서 이야기했느냐 하면 대통령이 불러서 가니 실무자를 통해서 쪽지를 전달했다고 국회에서 정언한 적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전달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국방장관이 상위자인 부총리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쪽지가 보면 전부 다 지시입니다. 지시. 아니, 상급자에게 지시를 합니까? 이 역시 윤석열 보호용 정언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 쪽지에 적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가 담긴 이른바 최상목 쪽지는 헌법 76조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에 근거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코로나로 몰리니까 제5공화국 국가보위 입법회의와 같냐는 질문에는 실수로 잘못 썼다고 했어요. 실수로 잘못 썼다는 게 비상입법기구입니다. 비상입법기구는 현존하는 국회를 없애버리고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겠다는 이게 바로 혁명입니다.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쪽지가 중요한 겁니다. 실수로 잘못 썼다니 횡설 수설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12.3 비상계획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건네진 못했다. 최 장관이 좀 늦게 와서 만나지 못하고 실무자를 통해 전했다고 답했는데 최상목 현재 권한대행은 그때 대통령이 실무자를 시켜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상목 쪽지로 불리는 이 문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 3가지 지시사항이 담겼습니다. 아니, 이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김용현 전 장관은 이거 내가 했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모순에 걸려가지고 이게 앞으로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 예산을 전제로 하는 비상입법기구는 구상 자체만으로도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성립될 수 있어 내란죄 여부를 판단할 핵심 근거입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76조에도 나와 있는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구성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하라는 취지라고 했는데 완전히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합니다. 비상입법기구는 국회인데 사실상 국회 기능인데 그걸 기재부 내에 구성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변명을 했다가 혼이 납니다. 오늘 중앙일보는 헌법학자들은 비상입법기구가 헌법에 근거한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했습니다. 헌법 76조 1항은 대통령은 내후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의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권 조항인데 76조 3항은 대통령은 1항과 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도입을 위해 긴급재정 경제명령권을 발동했을 때도
국회가 일주일 뒤 본회의를 열어서 만장일치로 금융실명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할 근거는 현행 헌법 어디에도 없다. 1972년 유신헌법조차도 국회는 기능한다고 전제하는데 예산을 차단하고 국회를 마비시킨다는 것은 과거 헌법에도 없는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딱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장황하게 자기 변명을 하고 했지만 이 부분에서 딱 걸렸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미선 재판관이 국가 비상입법기구라고 쓴 건 국회를 해산하고 입법할 기구를 생각한 거냐, 50 국보유와 같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 총리에게 줬지 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겠느냐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은 완전히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지시입니다.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총리나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이 자기가 지시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입법기구란 단어가 오해가 되고 있는데 국회를 대신할 거로 생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럼 기재부 장관에게 왜 줬겠느냐, 그건 제가 쓸 때 잘못 실수로 쓴 것 같다 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합니다. 실수로 했다요. 아니 실수할 게 따로 있지.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입법기구를 새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그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또 비상입법기구란 말은 국방장관 차원에서는 나올 수 없는 단어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탄핵소추가 기각되어 복귀하면 또 비상계엄령을 펼 것이란 합리적 추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계몽용 군대동원에 대해서 자랑하듯이 말하는 사람이 못할 짓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4일 오후 1시입니다. 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중계가 되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두 사람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서약을 하고 증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판결로 이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이상한 장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체포될 때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는 전면적으로 이루어졌고 외국 세력과 결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뉘앙스가 중국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어제 증언하기를 그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꼭 확인 차원에서 출동을 했는데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호언장담하고 비상계엄령 선포의 가장 큰 이유로 됐던 것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언론이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이 좀 못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령은 처음부터 이게 안 될 줄 알고 그렇게 성의 있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두 사람이 했습니다. 어차피 군 지휘관들이 명령을 내려도 안 들을 것이다. 그래서 몇만 명이 필요한 병력을 그냥 소수 병력으로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계엄이 실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나눠준 쪽지도 그 내용 보면은 다 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장관이 그걸 자기가 써가지고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 보면 다 지시입니다. 국방장관이 무슨 자격으로
부총리에게 지시를 합니까? 이것도 참 앞뒤가 안 맞는 건데 더 국민들을 화나게 만든 장면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저 변호인이 이 비상계엄령은 계몽령이라고 그랬어요. 국민들을 계몽시키는 계몽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줄곧 주장하다가 어제는 또 야당 경고령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국민들에게 호소하려면 기자회견을 하면 되죠. 아니면은 더 극적인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헌법에 위헌 정당은 해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박근혜 정부가 당시에 통합진보당을 위헌 정당으로 북한 혁명 노선을 따른다고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해산 제소를 해가지고 해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전례를 따라서 그렇게 반국가 단체가 맞다면 민주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해달라고 제소를 하고 일대 선전전을 벌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아마 뭐 깨우치는 바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그런 거 다 승려해버리고 비상계엄령을 펴놓고 실패하니까 그냥 국민 계몽용으로 한 것이다. 경고용 계엄도 웃기는 이야기인데 계몽용 계엄이 등장했어요. 국민 계몽용 계엄이라는 이 망언은 앞으로 유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곰곰이 한번 짐작을 해보면은 파면하지 않고 그냥 기각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으로 복귀하면은 또 계엄령을 펴겠구나. 계엄령 편에 대해서 일체의 반성도 없고 오히려 자랑 삼아 이렇게 변명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굳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아주 영웅적으로 보여가지고 환호를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그 법정에서는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희극적 장면이 있었는데 요거는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갑제닷컴에 사자후라는 필명을 가진 분이 그 장면을 딱 포착을 해가지고 조갑제닷컴에 기고를 했습니다. 제목이 웃으면서 사이코패스 비슷한 그 웃음. 12.3 계엄령이 선포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던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썼다는 계엄 포고령, 그 포고령 중 5번째,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당시 수많은 전공의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친인척들은 지난 12.3 계엄령 선포와 동시 발표된 이 포고령을 보고 특히 처단한다는 문구를 보고 두려움의 치를 떨었을 것이다. 처단한다는 문구를 보고 혹자는 남영동 분실 무고문을 연상했을 거고 혹자는 북한의 총살형이라는 끔찍한 상상을 했을 것이다. 공안 형사들이 집집마다 들이닥쳐 사직한 전공의들을 속속 체포해가는 장면을 떠올리며 공포감을 느꼈는데 도로 체포된 윤 대통령이 어제 나와 포고령 5번째 문항 전공이 이거는 왜 집어넣느냐고 내가 웃으면서 김 전 장관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처단한다는 이 내용을 웃으면서 이야기했다고 하니 소름이 끼친다. 계엄령을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엄중하고 중대한 일인데 웃으면서 물었다고 했다. 희대의 살인마나 과거 일본 731 부대가 인질들을 향해 웃으면서 만행을 저지르는 행위가 연상되고 웃으면서 저지르는 만행이 얼마나 잔인한지는 알기나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사이코패스로 의심된다. 심각한 상황인데 웃음이 피식 나오는 것이 사이코패스의 특징 아닌가? 심판을 받을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장기간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 지금도 구치소에서 혼자 희죽희죽 웃으며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성공하는 제2의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있을 듯하다. 무섭다. 이하성량입니다. 감사합니다.